오늘은 도가의 명상입니다. 도가의 명상. 도가라는 것은 중국이죠. 중국의 유가, 도가, 뭐 묵가, 법가, 불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요 전통적으로 제자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많다. 여러 스승 중에 근데 백가라는 말은 제자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러 제자들 많다. 그래서 이 제자 백가라는 말은 사상이라든지 제자들, 그 다음에 학문 체계, 사회관, 정치관, 뭐 수행법,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죠. 모인 것이 어떤 하나의 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육아는 공자님을 중심으로 한 육아라는 말을 하죠. 육아에서는 주로 어지린자 예, 도덕, 인간관계, 질서, 자, 그러한 부분들을 수기치인을 통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치유하고 거듭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지켜나가자 하는 것이 유가의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도가라는 게 있습니다. 도가는 노자,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은 도라든지 도가 자연, 무위, 자유 또는 장자에서 얘기하는 소요유 등 인위성을 초월한 자연의 흐름, 이제 그런 것이죠. 흐름과 존재의 본래성을 따라서 어,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도가가 되겠고요. 그다음 묵가라고도 있습니다. 묵가. 묵가는 중심 사상이 이 묵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상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겸해, 겸손과 사랑, 그죠? 그다음에 비공, 실용성, 평등성. 실용성 같으면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아,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실용주의자죠. 그 뭐 과학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래서 어떤 중기를 발명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걸로 봤을 때 묵가는 실용성을 따집니다. 그다음에 묵가에서는 육아에서 보면 예악을 중시하죠. 예와 악을 중시하는데 예와 악을 지키려고 해서도 그러기 지키기 위해서도 또 부작용이 일어난다 해서 육아의 예악도 비판하는 것이 묵가입니다. 그 다음에 법가라고 있습니다. 법가. 법가는 한무제, 그러니까 진나라 시대 통일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 법가가 통일을 했습니다. 법가는 법과 제도, 그 다음에 강한 국가, 통치술, 현실 정치, 이런 것에 집중해서 법가라는 그 가풍, 그러니까 사상 가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주국은 아니지만은 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는 해탈과 자비, 수행 중심으로 하는 불가가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그 가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 어떤 그 기초 중심 사상에서부터 종교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유교를 발현시켰고, 불가는 불교를 발현시켰고, 그 다음에 도가는 도교를 발현시켰습니다.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도교.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유교는, 어, 우리가 명상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명상성 이걸 받아들입니다. 도교, 불교, 도교는 불교의 수행 체계를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선불교가 또 있습니다. 선불교라는 것은 도가적 표현도 가능한 게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제자백가를 물론하고 이 유불도 삼교 통합이라는 말을 한 게 있는데 이분이 최치원 선생입니다. 최치원 선생님은 풍류도
풍류도 책천 선생의 어떤 탄생은 신라 헌안왕 1년 때쯤에 857년이라고 합니다. 857년이나 869년, 857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너무나 그 부모님의 어떤 그 학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한 그 어떤 뛰어난 지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추천으로 12살 때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심지어 몇 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18세에 빈공과에 급제를 합니다. 빈공과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고시가 됩니다. 공무원 고시 급수는 외교관급.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 아주 능통할 만큼 그렇게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법제 같은 것도 잘 알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18세에 급제를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크게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가만히 보니 중국은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가 유행하더라. 유불도, 유가, 불가, 그 다음에 도가. 그런데 이 정신세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예전에부터 내려오던 풍류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와 흡사하더라. 그래서 그런 정신세계 같으면 내가 크게 더 배울 게 없지 않느냐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족적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 삼국유사에는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난낭비 서문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난랑이라는 것은 신라 화랑 중에 한 사람이 난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훌륭하신데 그분을 기리는 음, 비문을 하나 세웠는데 비문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국유지 현묘지도 풍류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줄이 우리나라에는 깊고 오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을 풍류라고 한다. 예, 풍류라고 한다. 그런데 설교 지원이면 비상 선사다. 이 가르침은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전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기록을 하였고요. 신뢰 포함 3교, 접하군생이다. 이거는 실로 3교를 포함한다 해서 3교라고 하면 이제 유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모든 백성을 교화한다, 접하군생한다. 이렇게 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라서 우리 후학들은 풍류도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채치원과 연결해서 풍류사상, 풍류정신이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으로 기록이 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 신선사상이라고 그래서 신선사상 배경에서 내려오다가, 이것이 선도라고 내려오다가 다시 신라시대에는 이 풍류도 또는 화랑도 이런 전차로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도라는 것은 단순한 예술이나 풍치가 아니고요. 풍류를 막 즐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상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 하나 되는 것,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사회적 조화, 아름다운 조화, 존재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이 풍류도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풍류도는 이제 글자로 보면 바람과 흐름이지 않습니까? 바람 풍자, 흐를 유자. 그래서 억지로 꾸미지 않는 것.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의 흐름 속에 자유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풍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명상,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
그 다음에 심신수련, 선도, 그 다음에 자연치유, 이수련, 그 다음에 영성문화, 오늘날은 K-스피릿 해가지고, 아, 우리가 정신적인 것은 K정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고, 이것은 즉 자연과의 조화, 내면의 수양,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 심신 통합이라는 점에서 현대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류도가 이 중국의 두가도가 불가 이렇게 합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수행의 어떤 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 나시면 풍류도에 관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가죠, 도가. 도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와 장자. 예, 노자와 장자가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경으로 보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에서 2600년 전 사상입니다. 노자는 공자보다도 또, 앞선 그 어떤 성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그 내려오는 전해지는 그 글에 의하면 공자가 노자한테 선생님이라고 했는 부분이 있고 그림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이 유가든 도가든 이 사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상이 하나가 특별히 항상 출현할 때는 어떤 시기냐면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그래서 전쟁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국에서는 많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00년 뭐 전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춘추 전국 시대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발현했던 사상이다. 도가가. 자, 그때는 뭐였느냐? 도가는 핵심은 종교가 아닙니다. 도가.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자연의 질서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존재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첫 번째 봤을 때 자연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자연을 보고 본받아야 할 점은 뭔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 억지 없는 본래의 상태, 꾸미지 않는 인위적 조작 없음, 또는 본래성 회복.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자연성과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들은 노자라는 것은 노자가 책으로 전해지고 있죠. 노자 전체가 81장 중에 제일 처음에 예, 자연, 무의자연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락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도가의 정신은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위. 도가는 이 무위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의역을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는데 물처럼 우리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선은 우리 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가 선이라고 하죠. 착함. 몸도 마찬가지, 자연도 마찬가지. 착함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이런 말과 같죠. 그래서 이 도를 하는 분들은 착할 선자를 많이 씁니다. 최고 착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 착할 자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선은 약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살리고도 다투지 않고 그렇죠. 예, 어디 어느 곳이나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만물을 생존하게 한다, 살린다는 측면에서 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가르치는 물이라고 한 탈레스의 얘기나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어떤 그 생명의 존재적인 면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무의정신,
이것은 상승약수라는 말은 정말 이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어, 정말 그 두고두고 교양이 될 수 있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의 인간관을 보면은 도가에서 인간은 원래 자연의 일부였기 때문에 문명과 욕망, 과도한 지식과 경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도가의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욕망과 문명에 따라야 하고, 욕망을 줄이고 문명을 잘 개척해야 된다는 말이고, 과도한 지식 경쟁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상태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자세다,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도가 명상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도가 명상은 중국의 도가 사상, 특히 노자와 장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삶, 무위, 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조화, 기의 순환, 본래의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감, 이게 함축된 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불교 명상의 깨달음 관찰의 중심이 있다면은 도가 명상은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하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실제 몸으로서 깨닫는 겁니다. 자, 도가 명상 1번 자연과의 합일, 자연과의 합일. 두 번째는 생명력, 내 몸의 기의 회복. 그 다음에 인위로 하지 않는다, 무의로 한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조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불로장생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 생명이 길어지고 양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핵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 철학에 근거한 몸과 마음 수행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도가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노자와 장자의 존재는 적철학이 뒷받침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도가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몸. 그 다음에는 호흡.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자, 이 부분들이 몸, 호흡, 기,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통합체계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몸만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함께 비추고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수행법이 도가 명상입니다. 노자의 근거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위자연, 명상적 의미로서는 억지하는 것, 억지, 집중, 이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 통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발현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스스로 발현하려면 우리가 몸과 뇌라는 데서도 학습을 했듯이 몸이라는 것과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같이 융합적으로 잘 조화가 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일체가 되고 결국은 몸이 존재하는 몸 자체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인정한다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명상에서 좀 벗어나서 몸에 집중해서 어, 몸이 자연을 닮아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의자연법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또
따라옵니다. 도덕경 25장에 보면은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법지, 사람은 땅의 법도를 따르고, 땅의 기운으로 또는 땅의 법도라는 것은 땅의 법도, 자연이 우리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함께 어우러서 간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땅의 법도를 따르고 지법천,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어떤 기운에 따라서 햇빛이라든지 달빛, 어떤 에너지 기운에 따라서 땅이 소생을 하고 땅의 법칙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땅은 하늘을 따르며 지법천. 그 다음에 천법도. 그러면 하늘은 무엇은 어떤 그 법을 따르느냐? 도를 따른다 그랬어요. 하늘은 도를 따른다. 하늘은 도를 따른다. 도가 뭐냐? 도가 뭐냐? 도는 자연을 의미한다. 도법 자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조하는 자연의 세계, 움직이는 어떤 기운의 세계, 이 자체가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면 자연의 흐름대로 도를 보여주는 것은 자연의 어떤 생리 현상입니다. 자연의 법칙,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뭐 돌아가듯이 밤낮이 있듯이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별자리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돌아가는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는 도라고 한다. 노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마음도 자연스럽도록 만들어야 되고 몸도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자연 상태로 회복하는 것까지 이것이 노자 철학에 근거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정의 수행. 자, 비어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고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나. 이 말이죠.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만이 수행의 극치를 갈 수가 있다. 자, 노자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라고 말한다. 도덕경 16장에 보면은 치어극 수정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어극, 지극히 극하다 이 말이죠. 지극히 비어있는 것을 극하게 하고 비임을 지극히 비우고 수정독, 고요함을 지극히 하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치어극 수정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죠. 그러면 지극히 비우려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해야 된다.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자연스러움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고요 속에서 본래의 상태를 회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요함, 비어있음을 극치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 1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노자는 인간의 혼란 원인을 뭐로 봤느냐? 욕망이라든지 분별, 과도한 인위성에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치하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춘추전국 시대에 사상이 발현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는 욕망, 정치하려는 욕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어떤 분별,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별력, 그 다음에 억지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권위를 잡으려고 하는, 권자에 오르려고 하는 인위성, 이것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해야 된다. 욕망, 분별심, 과도한 인위성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더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수행은.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본래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의 태도가 되고, 방법론도 그런 방법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수행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과목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나는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 호흡 중심의 명상을 하는 게 좋다. 예, 그 노자에도 호흡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 도가에서는 호흡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요. 복식호흡, 단전호흡, 본래로 돌아가는 것은 태식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태식이라는 개념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연결된 상태처럼 되어 있을 때를 말하죠. 그때 뭐 태아는 어떻습니까? 억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깊은 호흡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와 의식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또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가 태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러한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어, 치유를 한다. 이완을 시켜가면서 태식 호흡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자를 보겠습니다. 노자, 장자. 어, 노자가 선구자라면 장자는 실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주로 장자의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공자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자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심제와 좌망입니다. 심제, 마음을 재개를 한다. 마음을 조절한다. 마음을 제어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자의 철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물론 소요이지만, 소요이는 뒤편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심제와 자망, 수행에 따르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 네 편, 그, 장자 네 편, 제4편에 보면은요, 인간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세.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회는 공자의 제자죠. 공자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시봉도 하고 하는 이 제자가 안회입니다. 안회. 안회가 어느 날 물었어요. 예, 감히 묻겠습니다. 가문심제, 심제가 무엇입니까? 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공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중리라 합니다. 중리왈. 공자가 하는 말이 약일지라. 일단 뜻을 하나로 해라. 뜻을 하나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청지이이라 그랬어요. 무청지이, 무청지이이. 귀로 듣지 말고, 들을 청자잖아요. 귀로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청지이심,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소리로 그냥 감각으로 울리는 식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청지이심,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은 귀로 들어야 한다. 이청지이기, 귀로 들어야 한다.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운이 뭔가, 이미지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의미가 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청지어이. 듣는 것은 귀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심지어부라. 예, 심지어부. 마음은 분별해서 멈춘다. 아, 귀는 듣는 데서 멈추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별해서 멈춘다.
그러니까 기자야, 기하자. 그래서 기는 허위 대물자야라고 했습니다. 허위 대물자야, 허위 대물자야. 텅 비어 사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 텅 비워놓고 사물을 기다려야 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조절할 때 비워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박하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좋은 기운이 마음을 해놓고 기다려야만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유도집 허다. 그러면은 허의 모든 것이 오직 허만이 허의 모든 것이 도가 모인다. 그렇게 해서 허자, 비우는 자, 그런 것을 심재라고 한다. 허라는 것이 곧 심재이다. 비우는 것이 심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라는 말, 일단 마음 비우는 것을 우리는 마음 비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가에서는 특히나 가장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마음 비우는 겁니다. 허심, 이런 것.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그 다음에 판단과 분별력을 내려놓는 것. 마음이 작용을 하면요. 좋고 나쁘고 위고 아래고 이런 판단력, 분별력이 많이 생깁니다. 각자에 따라서 자기 삶에 따라서 판단과 분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 제어를 잘 하려면 마음을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아집착을 비우는 것. 자기에게 집착해서 자기만이 정신세계가 옳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집착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 감각을 넘어서 존재 전체를 몸으로 느끼는 상태, 깊은 직관의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로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도 느끼고 몸으로도 판단과 분별을 아예 내려놓은 상태, 집착성도 내려놓은 상태. 그러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직관이 발달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 심재이다. 마음의 재계를 말한다. 심재. 자, 다음은 좌망입니다. 좌망. 좌망은 그냥 앉아 있다는 말이죠. 한자 그대로 앉아서 잊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앉아서 잊어버리는 것. 뭘 잊어버릴 것인가? 어, 이거는 네 편 제6편의 대종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내가 공자에게 자신의 수행 경지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수행 후에 공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네 그동안 어,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자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인이라잖아요. 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 뭐 할 때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어지링자, 의로울 의자, 인이죠. 그런데 아내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인의를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인의를 잊어버린다는 것,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었어요.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또 얘기하는 예학이잖아요. 예학. 예학을 잊었습니다. 하니까. 그래, 좋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아내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타지체, 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총명. 총명하다는 말이 있죠. 총명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몸을 잊어버리고 총명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총명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움, 똑똑함,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 하는 것조차도 나는 나한테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난 체 안 합니다. 알지만은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형거지, 이형거지.
형체와 지식을 떠나서 이름 붙이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름을 짓지 않은 상태로 나는 돌아갔습니다. 잊어버리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동어대통이라고 했습니다. 동어대통. 큰 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하기를 차위, 차위좌망, 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차위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좌망이라. 그래서 공자가 깜짝 놀랐어요. 몸을 잊고 총명함을 버리고 형체와 지식을 떠나서 아예 생성, 존재가 있기 전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큰 도하는 것을 좌만 앉아서 모든 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와 같은 몸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현재 정신세계에서의 내가 옳고 그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다 놓아버렸다는 얘기 되겠죠. 그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모든 분별적 자아를 잊고 도합이라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됐다. 공부가 그만하면 됐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얘기가 이 좌망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종사 좌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쪽에서 얘기하면 몸을 잊고 생각을 잊고 자아를 잊고 자연과 하나 되는 상태로 돌아갔다. 예, 오른쪽에 빨간 차트 글씨를 보십시오. 좌망이라는 것은 비움, 자연, 생각, 초월, 나를 잊음. 그런데 이제 일반 명상과 비교했을 때는 일반 명상에서는 집중에 명상한다 그러죠. 집중하라.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통제하라. 그 다음에 생각을 관찰하라. 바라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를 인식하라. 그래서 깨어있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일반 명상에서는 이 깨어있음 차원으로 가고 있지만 좌망이라는 차원, 장자가 얘기하는 도가 명상에서는 뭐냐 하면 집중, 집중이 아예 전체를 비우는 데 있고 통제하고 있는 것에서 자연의 상태로 완전히 가고 생각 관찰의 상태에서 생각을 초월한다. 그 생각 자체, 분별 자체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 존재를 인식하는 상태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최고 어떤 선의 세계에서 보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죄와 좌망이었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장자 철학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4편 제1편에 소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요이. 소요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지기로 표현합니다. 지기. 지극한 어떤 마음, 지극한 상태에 도달하면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그 소요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극함에 이르러야만이 자유롭고 정신이 올바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요의 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말하고요. 여기서 곤과 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붕세의 비상, 작은 암과 큰 안, 그 다음에 무용지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장자에서 곤이라는 말, 여기서 곤이라는 말은요, 거대한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거대한 물고기. 장자가 얼마나 뻥을 치는가 하면, 거대한 물고기가 어느 정도 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대한 물고기가 깊은 바다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 이 고기가 하늘을 향해서 팍 뛰어오르면은 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새라는 말은 상상의 새입니다. 상상의 새. 붕새가 하늘로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소대하면 이 새가 얼마 정도 나르느냐? 보니 물고기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늘을 나르면 만리까지 비상을 한대요. 만리까지. 그러니까
거대한 자유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본과 붕을 얘기하는데 바다에 큰 물고기, 이 물고기가 그냥 있지도 않고 또 날아 나와서 하늘을 나르는데 수만리를 간다. 엄청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자의 어떤 이 마음의 세계는 엄청난 어떤 도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상세계. 억압 없는 정신, 자연과 하나된 자유, 그 다음에는 경계가 사라진 의식. 네, 이것이 장자 명상의 아주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정신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극한 우주의 기운, 내가 하고도 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그게 소요의 지기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과 더불어서 경계가 사라진 의식, 예, 옳고 그름도 없고 경계가 사라지고 자유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분들이 이런 사상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요. 아직도 이게 지금 우리가 2500년, 600년 지나가지고도 이 부분에서 어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명상에서 크게 앞세우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단순 안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죠? 작은 암과 큰 암에 대해서 분별도 없고, 동서의 비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도가의 명상의 핵심 구조는 뭐냐? 몸 조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안정시키고 척추를 정렬시키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단전을 안정시켜라. 대표적인 자세는 좌선, 반가부좌, 자연좌, 자연스럽게 앉는 것. 뭐 자연스럽게 앉는 것이 몸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지극한 명상에 이룰 수 있는 자세는 자연 자세가 되겠죠. 굳이 자선을 하지 않아도 좋은 자세는 될 수가 있다. 네, 다음은 호흡입니다. 호흡 조절, 조식이라고 합니다. 도가 명상의 핵심이 호흡이죠, 호흡. 초기에는 보통 우리가 깊고 편안한 복식호흡을 유도를 합니다. 일단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흉식호흡에서 의식하고 있는 흉식호흡에서 복식호흡으로 내려가기까지를 초기에는 집중을 해서 복식호흡에 윤영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중기에 중편쯤에 들어갔을 때는 단전이라는 걸 잘 찾아서 핵심의 중심을 찾아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되고요. 자, 이것이 깊어지면은 심화 상태에 가면은 태식, 무호흡에 가까운 호흡 상태로 가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무호흡까지 가까이 가서 고요한 상태가 돼야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조절, 조심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막연히 얘기를 하지만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 생각을 멈춰라, 비워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나의 심적인 세계, 기억된 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도 이 마음을 무심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라. 무심. 그 다음에 비우고 고요하게 해라. 허정. 그 다음에 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망.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비우고 무심하게 하고 허정, 비우고 고요하게 하면서 자세는 좌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조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가 명상의 수행의 대표 흐름을 그냥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는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깨 힘 빼기. 그 다음에 척추 세우기. 그 다음에 하복부를 안정시켜서 들숨날숨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자연호흡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자연호흡.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않고 깊게 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깊게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면은 자연호흡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전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될 때까지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식의 안정입니다. 자, 호흡이라는 것 할 때만 해도 자기가 자기 어떤 감각이라든지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호흡이 들쑥날쑥하면서 떨림 현상이 생긴다든지 안정이 잘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단히 고요함을 추구하면서 노력을 해서 의식을 안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의식이 안정될 때까지 호흡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허정, 비우고 고요한 상태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이 맑아짐을 관찰해야 합니다. 또 생각이 줄어들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내면 안에 고요함이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면 고요 형성. 내면이 진정으로 고요한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좌망입니다. 좌망. 나와 자연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존재감만, 그냥 존재감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심의 상태. 예, 내가 특별히 어떤 마음 두지 않는 상태. 이렇게 돼야만이 명상에 수행하는데 흐름에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가 명상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실제 수행에서는 도가 명상은 기로 말합니다. 기. 예. 도가에서는 인간을 몸, 호흡, 기, 정신의 통합체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감명하게 전해지는 것은 정기신을 삼보라 합니다. 보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몸, 기운, 어떤 마음의 상태, 정기신을 삼보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삼보를 통일하는 것. 자, 삼보 가운데 보시죠. 가운데 삼보. 정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물질적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 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몸은 기운에 의해서 순환하고 돌아간다. 생명의 원동력이고 순환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기다. 신이라는 것은 뭐냐? 정과 기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정기의 수준에 따라서 정신의 빛, 의식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신이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 노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이루어졌을 때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과 기운과 마음의 세계를 통합해서 잘 조화롭게 수행했을 때 건강한 생명력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도가 명상의 도가 수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의 방향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 하면 정충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몸에는 기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서 호흡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아랫배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에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을 에너지 충만해서 정충, 예, 충자가 빠졌죠. 예, 충만할 충자, 정충. 그 다음에는 이 정이 충만하면 이게 몸 전신의 기운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기맥을 타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기운을 키우고 온몸에 순환하게 하는 기장. 그래서 온몸이 기장, 기운의 어떤 풍부함으로 예, 맑아져야 되고 기운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야만이 어떤 대상을 인지해서 내 마음에 새길 때 건강해진다. 그렇게 보면 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장, 신명, 밝을 명자를 쓰는데요.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의 세계가 아, 밝고 맑아진다. 이 밝을 명자를 보면 달일자, 나롤자 두 개로 붙어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어디 빛의 세계, 신명의 세계, 정신은 그런 것이다. 우리 몸이 신명스러워졌다는 것은 정신과 더불어서 몸도 맑아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충기장 신명의 원리에 따라서 삼보를 형성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 보겠습니다. 생명 에너지의 정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순환, 우리 몸에 기를 잘 떨어지기 위해서 순환을 시켜야 되겠죠. 순환을 시키고 하면 맑은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의식을 고요하게 하는 정신이 맑은 상태가 되죠. 그제서야 영적인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배우셨습니다. 영성. 영적인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기와 정신이 하나 되어서 본래의 나와 합의를 했을 때 여기서 본래의 나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근원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나 지금 잠깐 있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부의 어떤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가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라는 것은 본래의 나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본래의 경지로 돌아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영적인 통합이 된다. 결국은 기순한 정신의 맑음을 추구해라. 열심히 추구해라. 어떤 차원에서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면 생명 에너지가 영적으로 밝게 빛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자, 장자, 도가 명상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자는 봤을 때 무의자를 얘기하고요. 장자는 조금 더 과장해서 자유로운 정신, 실천적인 걸 얘기하고, 노자는 허정을 얘기하고, 장자는 좌망을 얘기합니다. 노자는 고요함을 얘기하고, 장자는 경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완전히 자연을 섭렵하고 자연에 나르는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자는 도와 합일하기를 바라고 결국 그 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장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 도와 합일이라고 봤습니다. 노자는 비움을 얘기한다면 장자는 이즘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자는 자연호흡을 얘기하는 것은 하고 장자는 기와 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이 노자는 이론이라고 얘기한다면 장자는 실천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공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장자 쪽에 더 많이 기울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장자에서 얘기하는 이 정신세계에 몸을 두고 얘기하는 것,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수행정신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그 대신에 몸을 직접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노자, 장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도가 명상, 비움과 자연 회복해서 현대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 치유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중에 강의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대적 의미, 도가 명상이 주는 현대적 의미는 뭐냐? 비움과 자연 회복의 치유까지.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 과도한 긴장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평온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이 도가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명상은 현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첫 번째 스트레스 완화. 이때는 마음의 긴장을 풀고 내적 안정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자율신경의 안정.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으로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호흡을 회복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 자연호흡, 원래의 내가 갖고 있던
자연호흡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흡이 거칠다 또는 호흡이 순조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현상과 잘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기 위해서 호흡을 회복하라.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면 호흡이 회복이 된다. 예, 호흡으로 에너지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심신이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통합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래 네가 태어났던 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본래의 면목을 찾아가는 그 존재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래 나와 연결돼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회복해 나가는 어, 그런 과정이 도가 명상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 과도한 자아나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도가 명상에서 찾아라. 그것은 뭐냐? 집착이라든지 집착을 통제하는 데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고 자기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의 주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주의를 뭐라 그럴까요? 요청하는 것. 음, 그래서 지나친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라.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생각하고 걱정에 사로잡힌 이런 모습들은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되므로 경쟁을 조금 덜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긴장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은 피로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긴장에서 회복하는 방법. 이거는 실제로 몸수련을 하는 것, 몸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가부하. 부하가 자기에게 과도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치고, 자아가 지치고 소진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아가 과부하가 생긴다. 그러면 자아가 지치고 소진되니까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라 하는 이 네 가지 지나친 사고, 경쟁, 긴장, 자아 과부하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끝입니다. 도가 명상의 비움과 자연 회복은 매우 중요한 치유적 의미를 가집니다. 자, 비움으로써 불필요한 생각과 욕망, 긴장을 비우고 자연 회복을 하게 되고 자연 회복은 흐름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심신이 치유가 돼서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면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자유로운 존재, 자연과 하나되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현대적 의미까지 살펴보고요.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단전중심 수행을 하십시오. 호흡과 기의 통합, 정기신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자연합일 정신을 새기면서 심신수련에 집중을 하시고 나아가서는 무위의 수련 상태로 가서 좌만과 유사한 무심 상태를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수행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의 선도라는 것이고 민족 수행 문화와 더불어서 수행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찾아서 고려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심신수련 체계가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단계적 단법 체계가 되어 있는지, 단계적 수행 방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실제로 고려해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가 명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두 번, 세 번씩 조금 관찰해서 보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이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